여러분의 마음속 최고의 아파트는 어딘가요? 서울의 멋진 아파트, 높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참 많지만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지들, 의미가 큰 단지들 10곳을 골라봤습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자, 흥청망청 서울 순회공연 첫 번째는 시내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경희궁과 경희궁 사이고요. 물론 이 친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쭉 더 들어가면 이번엔 덕수궁. 이런 고궁뷰 나오는 아파트 하나 있으면 끝내주겠다 생각하실 텐데 딱 하나 있습니다. 덕수궁 디팰리스. 오늘 1번 타자가 바로 이 단지인데요. 우리가 총총견문역에서 시청 별관 갔었잖아요. 그때 반대편으로 보이던 단지가 디팰리스입니다. 남향으로 이런 뷰가 나오는 아파트인 거죠. 자, 사업은 90년대 초부터 진행이 됐는데 주인도 서너 번 바뀌었고 17년 정도는 짓다가 멈췄어요. 흉물로 방치되던 걸 수습해서 지금의 디팰리스를 만든 건데 아무래도 옛날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평면에 아쉬움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아파트도 가질 수 없는 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뷰를 가진 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익숙하죠. 은평 한옥마을을 보려는 건 아니고 쭉 날아서 언덕 하나 넘어가면 은평 뉴타운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각말인데 사실 이 동네만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은평 뉴타운 전체를 두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의미가 있어? 1번 시범 뉴타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도심 대부분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짓고 있는데 본격적인 재개발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사업부터 했죠. 은평, 왕십리, 기름이 바로 뉴타운 사업의 출발이었습니다. 2번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 아니라 유일한 도시개발 사업이었고요. 3번 북한산 자락에 걸치도록 자연의 순응한 구조를 가진 굉장히 유니크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시내가 조금 멀 뿐. 다음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서울 도심의 관문 같은 아파트죠. 레미안 첼리투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이기도 한 단지죠. 요약하면 높게 짓고 싶으세요? 그럼 땅 좀 내놓으셔야 되는데 콜 했다는 겁니다. 당시 압구정과 반대의 선택을 했고 희비가 엇갈렸죠.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인데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받기 위한 기부 체납 규모도 엄청났지만 일반 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이기도 했어요. 요즘 재건축 돌아가는 거 보면 누구나 초고층을 말하고 누구나 우리끼리 그들만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까고 보면 아무나 첼리투스처럼 하지는 못했어요. 자, 물론 이천동 재건축이 더 진행되면 지금처럼 독보적인 존재감은 희석되겠지만요. 참고로 이 동네에 이젠 드론 못 날리는 거 아시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화면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기 전에 찍어뒀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건 북한 풍선밖에 없어요. 자, 용산에서 하나 더 보고 가죠. 용산의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출발과도 같은 곳, 파크타워입니다. 앞에 보이는 친구들 중에서 맨 왼쪽은 용산 센트럴파크고요. 원래는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였는데 뒤에 붙는 이름은 다 뗐죠. 옛날 용산 참사의 현장이었고 그러면서 시공사가 바뀌는 중에 효성이 따게 됐는데 조합원들은 효성의 이름을 내거는 걸 그리 안 좋아하셨대요. 여튼 바로 옆은 시티파크, 제일 오른쪽이 파크타워입니다. 두 단지가 붙어 있기는 한데 우리 사부님 얘기로는 파크타워 104동, 105동이 최고라고 해요. 23층 이상으로 가면 한 층에 3세대밖에 없고 공원뷰, 한강뷰가 지장 없이 나와서 아주 끝내준다죠. 시공사도 시티파크는 대우와 롯데, 파크타워는 현대와 삼성이었습니다. 자, 물론 단지 앞에 있는 빈 땅이 살짝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아세아 아파트 부지죠. 부영에서 멋진 원앙 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강변으로 왔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트리마제. 자, 한강변에서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죠. 앞모습이랑 뒷모습이 살짝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강변에서 보이는 앞모습보다는 성수동 안쪽에서 보는 뒷모습이 조금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대로 서울숲 개발 이후 성수동이 아주 힙해지는 시대의 흐름, 그 중심에 있는 단지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아주 잘 뒀어요. 갤러리아 4레부터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나중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친구들도 생기겠죠. 의외로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고요.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원수한테 소개한다는 그 지역주택조합이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아파트가 점점 높아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 분야에서 한때 국내 최고였던 곳, 목동 하이페리온입니다. 63빌딩이 국내 최고층 건물이었던 시대는 이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끝났었죠. 목동 신시가지의 중심이죠.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 블록이고 SBS 뉴스나 그걸 보시면 가끔 배경으로도 나옵니다. 사실 누구나 선망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문제는
아파트들이 너무 낡았어요. 뭐 그래서 하이페리온이 상대적인 신축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다 아는 단지들이구만.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까지 기사나 사진, 영상으로 많이 보신 단지들이죠. 제가 소개할 단지는 그 뒤에 있는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반포 잠원 일대의 전성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자, 건폐율이 12%밖에 안 되는 사기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단지 안에 연못이 있죠. 요즘이야 지상에 차가 안 다니도록 하고 공원화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구축을 포함해서 아파트의 표준을 제시한 곳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자, 물론 퍼스티지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건 아닙니다. 2단지까지 해서 아파트는 이렇게 짓는 거야. 규격이 완성됐죠.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반포자이입니다. 한담대교 타고 경부고속도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쭉 보이는 그 아파트죠. 조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퍼스티지는 연못이었다면 반포자이는 어린이 카약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받으면 꼭 타볼게요. 전국구 유명세가 좀 있는 편인데 왜냐면 고터 옆이거든요. 우리 시골집들 한양 들어오고 나갈 때 무조건 이 아파트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필 이 앞이 엄청 막혀요.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단지는 반포자이 이렇게 각인되곤 했습니다. 자, 한국 최고의 아파트를 따질 때 항상 등장하는 곳 아이파크 삼성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단지죠. 오, 삼성이 지은 거야? 아니, 삼성동이라서 그래. 아이파크면 현대지? 아니, 현대산업개발이야. 자, 과거의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위상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바로 앞에 코엑스랑 트레이드타워 보이지만 한국 최고의 개발 호재라고 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 영동대로가 단지 앞 도로예요. 건너가면 경기고이기도 하죠. 사실 옛날에 이 동네 찍다가 한강에 드론 퐁당하는 바람에 영상 자주 써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300만원 해먹은 단지예요. 참고로 이 단지도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입니다. 자, 구간이 명관, 마지막은 타워팰리스입니다. 1, 2, 3차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큰형, 작은형 나눠서 뭐합니까? 어차피 다 형님들인걸. 고급 주상복합의 시대를 열었던 단지이자 2000년대 국내 최고급 아파트. 물론 여전히 부의 상징이고 특히 도곡 대치 라인에서의 존재감이 상당하죠. 사실 주상복합의 발전이란 게 이 단지와 함께 하기도 했어요. 특히 통풍이나 공간 활용 같은 문제에서요. 자, 아까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 설명드릴 때 아파트의 표준, 규격을 완성했다고 표현했는데 커뮤니티 시설이나 보안 관련 시스템의 시작은 바로 이곳입니다. 타워팰리스에 탕수육 뜯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옛날에 VJ 특공대 같은 프로그램에 종종 나왔죠. 자, 가장 큰 장점은 양재천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라고 어떤 거주민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종종 타워팰리스의 굴욕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용적률 꽉 찬 단지들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타워팰리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퀴즈쇼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열렸죠. 올해도 9월 2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지코노미 행사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지코노미 박람회, 2번 지코노미 올림픽, 3번 지코노미 운동회, 4번 잘생긴 형진오빠 팬사인회. 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